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고교학점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대수적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면 학습자들에게 큰 부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 첫 번째 차시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이외의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과정이나 이런 것들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도 양자 정보학에서 필요하는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어, 결론들을 소개하고 계산들을 진행해 나가도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수 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합니다. 벡터 스페이스란 다른 게 아니라 더하기 연산이 정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벡터의 합이 정의되어 있고, 벡터의 칼라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집합을 뜻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벡터 스페이스들이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 혹은 교환 법칙 같은 성립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이 벡터의 의미는 기하적 의미로서의 벡터로서, 이것은 사실은 논의의 대상이 앞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어진 벡터와 주어진 벡터의 시점 및 종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본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치 벡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무시하고 위치 벡터의 원점인 O, 소위 말해서 이 벡터 스페이스의 0벡터를 고정된 것들로만 벡터의 시점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게 되는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에 앞서 가지고 정확하게 실수의 R개의 순서쌍들에 에서 논의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좌표 평면이나 좌표 공간에서에 대한 얘기들은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쌍으로서 그냥 단순히 확장하는 문제, 다시 말하자면 기하적인 얘기들을 제외하고 말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주는 방법은 당연히 성분별 덧셈하고 곱셈 구조를 주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벡터 스페이스의 적당한 부분 집합 V가 있어가지고 이 V가 유한 집합일 때 다음과 같이 V1, Vn이라고 썼을 때 이 VI들의 선형결합이라는 말과 선형결합이 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1차 연립 방식을 생각했을 때 1차 연립 방식의 해가 자명한 것밖에 없으면 그럴 때 A를 1차 독립이라고, 이 집합을 1차 독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의 이 나열된 이 순서쌍을 1차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역으로 이 A라는 집합이 만들어내는 span이라는 것, 1차 결합들로 만들어내는 집합은 요 V 안에서 하나의 부분 집합이자 부분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용어가 이제 A로 생성되는 공간이고요.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정확하게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1차 결합들의 집합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A가 1차 독립이라는 사실을 모아가지고 개념을 컨셉을 만듭니다. 그럴 때 사실 알고 보면 벡터 스페이스 V의 디멘전이라고 하는 녀석, 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요 1차 독립이면서 1차 결합으로 V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낼 때, 그럴 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일정하더라. 그것을 이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으로 정의합니다.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대수적 의미에서의 차원이지 기하적 의미에서의 차원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의할 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하 벡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확장시켜서 나오는 게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의 말하는 내적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요건 스칼라. 내적 구조를 준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기하적 의미로서의 얘기가 아니고 대수적 의미로서의 얘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선형성을 갖추고 있는 어떤 대응 관계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끝으로 스칼라 연산에 대해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거리 개념하고 이제 컴패터블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적 값이 항상 음수가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내적 값이 0이 될 때가 그 벡터가 0일 때뿐이다 라는 사실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내적 공간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게 일단 길이 개념을 일단 정의할 수 있어요. 요즘 벡터의 길이란 셀프 내적의 스퀘어루트로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해서 기본 부등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적한 거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 사실로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Rn 스페이스, n개의 순서쌍들의 집합에서도 각도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각도 개념이라고 하면은 필요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란 다른 게 아니라 코사인 함수 값의 역상이더라. 두 벡터의 요 부등식 때문에 요 값은 의미가 있는 값이다. 코사인 함수의 치역이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로부터 얻어지는 게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말의 뜻은 같은 것 90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벡터 평행한 경우에는 세타가 0이거나 180도인 경우를 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두 벡터가 수직,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말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를 직교인 기저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이름 붙여서 그람 스미트 프로세스인데요. V가 A가 1차 독립인 것들로 생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A 안의 원소들을 같이 한 3개만 쓰겠습니다. 아마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n개의 경우에 대한 걸 논의하기 전에는 항상 개수가 작은 것부터 논의를 하면 주어진 기저 집합으로부터 1호부터 수직인 기저를 재생산해낼 수 있더란데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첫 번째 거는 차원에 대해서 기납법을 써가지고 V1으로 설정하고요. V2는 수직이 아닌 부분을 지워내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V2 기준으로 봐서 V1 방향으로 제 프로그램 속에는 말해서 수직 정사형이라고 용어를 썼죠. 그럴 때 이게 W1을 V1 방향으로 쳐봤을 때 그 값이 0이 아닌 부분, 0이 아닌 벡터 파트를 지워버리고 새로 설정하면 그러면 W1과 W2는 수직이 되겠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세 번째 벡터는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W1, W2가 선택이 되어 있으므로 세 번째 벡터는 V3에서 W1과 W2로 생성되는 방향의 값들을 벡터를 지워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W2, W2의 W2의 V3, W2 이렇게 거쳐가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부분 공간 W1과 W2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면 예.
예. 이때 뭐냐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실제로 하나 단계를 더 거칩니다. wi를 wi의 크기로 바꾸게 되면 이제 then 일반적으로 읽지 않고 w1, w2, w3는 말해서 크기를 1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게 되면 이 정규 직교 기저를 열벡터로 생각하는 요 행렬에 대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딴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직교 행렬이라는 용어를 만들.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도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직교 행렬 예를 들어서 이게 2차원인 경우에 직교 행렬은 사실상 합동 변환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결합된 부분들은 기하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 학습자들 수준에 따라서는 내용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기초적인 예제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교육과정에 다루고 있는 원점 대칭, x축 대칭, y는 x축 대칭 이런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맞추고 싶어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연산과 관련해서 직교 행렬이란 이와 같이 정된 행렬을 뜻하더라. 예? 트랜스포즈직한 거라. 예. 그랬을 때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게 두 개의 벡터 공간 사이를 비교해 나가는 얘기 되면서 선형 변화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목적이 기하적 목적으로서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선형 변화의 기본적인 형이요. 그러니까 KV가 선형성을 만족한다는 요 상황을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본 교재의 핵심인 행렬 표현은 사실을 알고 보면 벡터 스페이스 V에서 Rn으로 가는 함수 전체 선형 함수들을 생각했을 때 그 함수들은 V의 기저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행렬 표현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제 기호는 AF라고 됐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함수 값들을 열로 배열하는 겁니다. 이 선형 변환부터는 계속해서 RN에 있는 N개의 순서쌍을요 무조건 열로 배열을 해야지만이 이 행렬 연산하고 정확하게 컴패터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강의자들 다들 알고 계셔야겠지만 당연히 행렬 표현을 하고 나면 행렬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셈이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자에서는 또 하나 재밌게 다루는 얘기 중에 하나가 행렬 곱셈과 관련해 가지고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제가 크로네커 곱이라고 일단 도입을 했는데요. A가 AIJ를 원소로 하고요. 성분으로 하고 B가 BIJ를 성분으로 하면 그러면 A와 B의 크로네커 곱은 이 기호는 이제 DS인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D에서 앞으로 곱하는 형태입니다. A11에 B를 곱하 A12에 B를 곱하 A의 A의 B를 곱하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를 크로네커 곱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도 사실 연산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수적 상황에서 그 다음에 좀 중요시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어진 벡터 스페이스의 쌍배 공간이라는 개념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하적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대수적인 의미로서는
V에서 R로 가는 이 말하는 함수들의 집합인데 그 중에서도 선형함수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이 선형함수들의 집합에 대하여 V의 쌍벡터는요. 이 V가 V 안에 있을 때 V의 쌍벡터는 다른 게 아니고 V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such that V에 W를 넣으면 함수값이 여기에 V하고 W를 내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메인 관심사가 양자 컴퓨터에서도 내적 공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내적 연산을 쳐다보게 쌍벡터의 개념도 그냥 내적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형함수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쌍벡터가 학생들한테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행렬 연산을 좀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V가 제가 열벡터로 쓰기로 A1, A2라고 해요. 그러면 V의 요 듀얼 노테이션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바로 요거를 행과 열을 바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V의 듀얼의 W를 함수값을 구한다는 거는 A1, A2에 다시 열 벡터를 이렇게 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A1, B1, A2, B2로 주어집니다. 아마도 이거는 행렬 연산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학생들하고 좀 연습이 필요한 요소 중에. 근데 이건 공교롭게도 딴 게 아니고 V와 W의 내적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복소 벡터 공간을 다룰 때 이게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요 사이 관계는 전치 관계라고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주된 관심사는 이 양자 컴퓨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된 관심사는 이제 변환에 대한 얘기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변환인데 이 변환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A의 고유가 고유 벡터. 그러니까 A의 V가 람다 V인 어떤 람다와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용어로 만드는 거죠. 이거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행렬 A에 의해서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쳐다보는데 아예 처음부터 A에 의존된 공간의 기절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이런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가 질문이 Rn의 기저인가? 그러니까 변환이 공간을 결정해 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강의를 하실 때 연산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행렬인 경우에 열 쓰기를 쭉 하면 모비어스 자동으로 언제나 다음과 같이 열 벡터 표기로 설정을 해주면 이거거든요. 뭐 이거는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학생들하고 공유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때 요 퀘스천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행렬 A를 적당한 어떤 행렬들을 곱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let V1, V2, V3인데 이때 이 소위 말하는 이 행렬 P가 역행렬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P가 소위 말하는 가역이면
다시 말하자면 VI가 1차 독립이면 가능하더라. 근데 이게 행렬이 주어질 때마다 언제 가역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이제 논의하는 것들은 만약에 A가 대칭 행렬이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P가 가역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말해서 이 VI가 직교 기저로도 선택할 수 있더라. 다시 말하자면 very strongly P가 뭐냐면 직교 행렬이 되도록 할 수 있더라. 이게 아마 전반부에서 그러니까 한 8차시 정도까지 학생들하고 논의해야 되는 가장 주된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직교 행렬이 되더라. 이거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썼냐면 마찬가지입니다. 표기 기호법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쓸 수 있는 건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제 그게는 나름 정리 5.1이었는데요. 행렬 A가 대칭 행렬이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은 A를 이와 같이 분해할 수 있을 때랍니다. 조금 어색해요. 트랜스포즈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VI들이 뭘로? 정규 직교 기저가 되도록 하고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정확하게 실수의 고유값이 되도록 할 수 있더라. 여기 뒤에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파트를 좀 강조해가지고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 이때 필요 충분 조건이 if and only A가 대칭이다. 예, 그렇습니다. 전반부 얘기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 말해서 벡터 공간을 확장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자 상태라는 말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벡터 공간의 확장 문제 중에 B의 벡터 공간을 텐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강의자들 입장에서는 by definition V 듀얼, V의 쌍대 공간에서 W로 가는 모든 선형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벅차죠. 학생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다음과 같은 오마란 형식적인 원소를 쓰고 이 형식적인 원소들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만족돼야 되는 성질은 선형성이 만족이 되도록 다시 말하자면 V랑 W는 같은 집합 위에서 스칼라를 같은 집합으로 선택했을 때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스칼라를 앞이든 뒤든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어디로든 곱하든지 같은 값을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제 벡터 공간을 확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벡터 공간 사이에 선형 사상을 생각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게 처음부터 이런 꼴의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A, B의 덴서의 요 값은 AV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게 이제 뭐 행렬과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두 개의 행렬과 관련해서 두 개의 행렬에 정확히 뭐냐면 크로네커 곱으로 주어지는 게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최소 공간 사이에 맵으로 이해하라라는 게 설명하는 뭐죠? 기저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거다라는 게 핵심. 예, 여기까지가 일단 태소 공간까지 얘기고요. 이제는 물리학자들이 쓰는 노테이션을 좀 가지고 와야지만이 조금 더 양자에 대한 언어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아마도 뭐 어려운 계산들보다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공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안에 원소 V는 앞으로는 이제 cat V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때 0에 대한 cat은 줄여가지고 0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브라켓인데 브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브라는 뭐냐면 기호를 이쪽 반대쪽으로 꺽쇠를 씁니다. 이거 딴 게 아니고 브라에 본래 있던 벡터에 대한 요 벡터에 대한 왜냐하면 쌍벡터를 뜻합니다. here 이렇게 해놔놓으면 조금 뭐 기호만 좀 막역해 보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내적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V의 듀얼 쌍벡터의 W를 입력한 건데요. 이건 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V와 W의 내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표준기저, 그러니까 열 벡터로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얘의 뜻하는 건 그거죠. 행으로 쓰는 거니까 정치행렬을 만드는 거고, 야가 뜻하는 거는 행렬연산 W일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V랑 W의 내적이 되겠죠. 그래서 브라켓 노테이션은 앞으로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내적을 기호로 쓴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변환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A가 그때 요런 노테이션이요. 얘하고 보낸 거의 내적은 의미상 아까 여기다 갖다 맞춰보면 그냥 그대로 붙여주고 얘를 브라로 바꾸고 V의 브라에 AW 쓰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기호가 조금 처음 만나는 기호 느낌인데요. 아까 이게 이제 요거 내적이었잖아요. 내적인데 이걸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cat W의 브라V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V에서 R로 가는 선형 변환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사형인데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cat Z가 있으면 얘네 아웃풋은 뭐냐 하면 얘하고 내적을 택합니다. 내적의 Z의 그다음 요 방향입니다. cat W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딴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W가 크게 1인 벡터이게 되면 수직 정사형을 캐프라 노테이션으로 쓴 것입니다. 예, 이랬을 때요. 앞에서 대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썼었는데요. A가 A의 트랜스포즈일 필요 충분 조건은 A를 람다 1의 V1 트랜스포즈, 람다 2의 V2 V2 트랜스포즈, 람다 3의 V3의 V3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건 딴 게 아니고 앞에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상황을 그렇죠 염두에 두고 있어요. 캡 V1의 브라 V1, 2의 캡 V2의 죄송합니다. 캡 V2의 브라 V2, 람다 3의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렬 A가 대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마찬가지로 선형 변환에 대해서 텐서 체크하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선형 변환이 있으면 얘네에 대해서 요 cat 노테이션은 명백하게 의미가 있다. A의 cat V 텐서는 딴 게 아니고 A의 cat V. 텐서 노테이션에서 더 줄여 써가지고요. V 텐서 W cat은 사실은 모호성이 없으면 한 번에 연결해서 쓰기. 어쨌든 이때 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V가 내적 공간이고 W가 내적 공간이면 같은 요령으로 V 텐서 W도 cat 노테이션으로 내적 공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실수 벡터 스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다인데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소수 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벡터 스페이스 V가 C 위에서의 벡터 스페이스다 이러면 내적 공간을 줄 때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V에 내적이 있다는 말은 VW를 인풋하면 아웃풋으로 복소수 값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선형입니다. K1의 W1, K2의 V의 W2. 근데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해요.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 명제 때문에 V1 내적한 거는 뒤집어서 내적하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혈내 복소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앞에 거에 대해서는 R을 택한 것이 선형입니다. 물론 그때도 길이 개념은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난 네거티브. 그리고 뿐만 아니라 V 내적 V가 0이 될 조건은 원리 V가 처음부터 0벡터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모디파이한 가정을 넣고 나면 그러니까 진짜 양자 컴퓨터에서는 사실은 V가 CM이고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 이 내적 중에서도 가장 표준적 내적이에요. 표준 내적.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CN 안에 있는 원소를 열 벡터로 나열했을 때 그 열 벡터에 대한 기본 내적은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V가 예를 들어서 W1, W2 V가 V1, V2고요. W가 W1, W2면요. 정말 표준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V1 트랜스포즈의 W 행렬 연산으로 써요. 가 아니라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복소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입니다. 아마 학생들하고도 계산 연습을 할 때 이 파트 앞에다가 R을 택하는 걸 조심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노테이션은 cat 노테이션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cat 노테이션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브라V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하면 V의 U1입니다. 쌍벡터죠. 쌍벡터인데 이 쌍벡터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까는 단순히 이 cat V의 트랜스포즈를 택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해서 V1, V2의 트랜스포즈 플러스 바를 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연산을 해주면 모든 게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행렬 플러스 혈내 복소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뭐 실수 버전을 제가 요 강의 노트에 우리 프로그램 속에다 다 집어넣었는데 복소수 버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뭐냐면 행렬 A가 단순히 A랑 같은 게 아니고요. A의 말해서 바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택한 다음에 가원소를 바가 택한 게 되면 걔를 예를 들어서 커미션 행렬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내적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P 트랜스포즈 P가 상대행렬이었던 상황이 있었죠. 직교행렬.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바를 택하는 것까지 같이 염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이제 용어를 이제 허미션 행렬이라고. 죄송합니다. 얘가 허미션이고, 얘가 유니터리. 그럴 때 똑같이 실수 행렬의 대각화와 똑같이 복수 행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 A가 바 트랜스포즈가 A일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이 A를 쓸 수 있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을 쓰겠습니다. 시그마 람다 i의 햇 vi의 vi 이렇게 쓸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소위 말해서 행렬 A가 허미션입니다. 이때 요 P가 V1부터 Vn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행렬이면 이 행렬이 정확하게 직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유니터리. 예.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진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용어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선형대수 버전에서 첫 번째 양자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유니터리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상태의 어떤 대수적 성질을 보존하는 변환. 여기서 말하자면 유니터리 변환을 실수해서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하면은 벡터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결국은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미 양자 상태는 뭐냐면 햇 V의 크기가 1인 것들 어디에서? CN 안에서. 그걸 양자 상태라고 하고요. 유니터리 변화는 진짜 말 그대로 직교 행렬을 일반시킨 변환입니다. 세 번째, 측정 함수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허미션 매트릭스로부터 나오는 고유 벡터로의 정사형을 시키는 것을 소위 말해서 측정 함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요 천천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죠. 퀀텀 큐빗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건 단 게 아니라 사실은 V를 C2에 n 텐서 한 다음에 이 자연스러운 표준 내적에 의한 벡터 스페이스의 내적 공간에서 크기가 1인 벡터들을 n 큐비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50 큐비트 얘기가 나오면 이게 2의 50 거듭 제곱인 벡터 스페이스 안에 크기가 1인 벡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이제 소위 말하는 게이트나 이런 것들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유니터리 변환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고 양자 게이트 그네들을 결합한 걸 양자 회로라고 합니다. 끝으로 측정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특정 허미션 변환에 의해서 고유 벡터들을 만들었을 때 정사형을 시킨 것들이 나오는 걸 각각을 측정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끝으로 요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n 큐비트들을 모아놓은 것들 사이에서 이제 특정 형태들을 양자 얽힘 혹은 분리 가능이라는 얘기들을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에 대한 논의에서 대수적인 계산들을 충분히 연습이 되고 나면 복소수에 대한 계산들은 사실상은 키포인트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택하는 그 과정만 학생들하고 공유가 되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적어도 사용대수적 입장에서의 n 큐비트의 뜻은 명쾌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